안녕하세요. 장세필 변호사입니다. 이제 우리 의뢰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왜 남들이 말하는 이러이러한 이혼 사유는 딱히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침 들어봤더니 너무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 이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정말 어떠한 경우에는 제3자인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제 과연 이걸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기각의 위험이 있는 게 맞다 보니까 의뢰인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의뢰인분들은 나는 기각돼도 상관없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어차피 이혼이 안 되는데 일단 소라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 소 진행되면서 사실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도 그렇게 힘들었냐? 뭐 이런 좋은 의미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나도 그냥 지쳐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래서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이지 좀 애매하게 있고 정말 우리 의뢰인분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의지가 있으면 뭐 가사조사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전달하면서 이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또 한 가지 사례만 지금 떠오르는 걸 말씀드려보면 어떤 의뢰인분은 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좀 안 맞고 굉장히 뭐 이런 게 상처가 됐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상처가 되셨겠구나 공감이 되는데 이게 재판부에서 보면은 이혼 사유다 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할 것 같은 그런 사례를 또 마주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분이 도저히 상대방과 못 살겠고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여기저기 지금 아프고 이러신데 그냥 또 살으라고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별거를 하시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역시나 가사조사나 재판부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혼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조정 절차를 잡아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됐고 조정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 당사자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이혼 기각이 된다고 한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이제 다른 압박도 있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전세보증금 명의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재산분할 받아 가시려면 솔직히 이혼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끌어내게 되었고 상대방 당사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니 내가 하겠는데 나는 보상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조금 일반적인 재산 분할보다는 더 많은 이제 요구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의뢰인분은 저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죠. 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변심해서 이혼을 하는 거라면 나 그거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빚을 어떻게든 내서.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상처받았다. 내가 이거를 줘야 되는 거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뭔가 증명할 수는 없어도 좀 마음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위원님들이나 상대방과. 그래서 정말 그냥 원래의 적정한 재산분할 선에서 원만하게 이혼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교과서로만 이혼 사유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정말 우리가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이런 경우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